힘든 시장의 버팀목, 가격이다라는 평가고요. 보안주, 무이나 열풍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앞서서 CCTV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변동성 장세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바닥권을 찍고 반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2,700선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0선 또 가격적인 매력 측면에서는 또 괜찮다라고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김경원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급락을 또 한번 또 겪다 보니까 종목들을 한번 스크리닝을 쫙 해보면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을 좀 많이 발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히 좀 급락을 했고 종목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 특히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실적 증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대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급반등 나오면 굉장히 쉽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가격 자체가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이제 2,700이고 사실 이제 시장 자체를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 자체가 예전만큼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우상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살짝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가격대 하단을 너무 많이 이탈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위주로 선별해서 사나가야 되면 그 상당히 좀 기회가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더불어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약간 좀 소외된 부분들이 있었던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지 ETF에 편입이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MSCI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3월 달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3월 10일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날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은 점차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담는 거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수급이 이제 시장에 돌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공격적으로 이제 수급 이슈라던가 혹은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서 폭락했던 혹은 이익 대비 폭락했던 급락했던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사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너무나 큰 시장이지만 적극적으로 특히나 4분기 실적이나 올해 상반기까지 증익이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매력적인 섹터를 상당히 선별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별 작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아직 다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4분기 실적이 좋았을까 요거를 우선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항상 이제 섹터의 이제 대장주라던가 혹은 이제 기술의 핵심에 있는 회사들을 좀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하나하나 좀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선은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다른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나 배터리 업셀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삼성, SDI,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업체들이 향후에 핵심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계속 사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적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주가가 쫙 올랐다가 좀 빠졌던 업체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4분기 실적 체력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고 3, 4분기가 그리고 올해도 증익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좀 빠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야 되는 업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지금 사실 시장에는 많이 오픈이 안 되고 있지만 평택 3공장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요런 업체들, 요런 이제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가 이제 GST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GST
적극적으로 좀 사 나가야 되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원스도 실적 대비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원스도 지금 너무 싼 가격대까지 왔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업체들 중에서는 더 네이처 홀딩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PER 기준 거의 6배 수준까지 떨어지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실적이 발표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업체들 그리고 섹터의 핵심들을 사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지수, 오히려 좋은 종목을 사모을 수 있는 기회다라면서 유망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안과 관련해서 CCTV와 관련된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쭉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까지 나와준다면은 이 종목들도 또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전일 슈프리마 HQ가 순이익 70% 증가하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네. 제가 보안주를 관심 갖게 됐던 거고 테마 상승률 상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슈프리마는 바이오 인식 보안 대표 종목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시티랩스도 5% 상승했는데 보안 관련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뎁 3.9% 상승했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스 2.6% 상승했습니다. CCTV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장치인 DVR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보안의 중요성은 여러 번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그만하고요. 네. 정보보안, 물리적 보안 많은 기업들이 주가는 시장 하락과 더불어 조정을 겪었지만 워낙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 여전히 실적은 좋은 기업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보안 관련 종목들. 코로나 이후 무인 점포가 증가했고 또 무인 점포가 증가하다 보니까 출입 제어 시스템 그리고 CCTV 등의 수요가 급증을 한 거죠. 그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그다음에 의료기관 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료법 개정안 움직임이 역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CCTV 및 보안업체의 지속적으로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 다음에 강력한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네. 요거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도까지 전국 중소도시 64곳을 2,56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안동시, 경북 어디 무슨 계속 나와요. 우리 선정됐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이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1월까지 작년에 다 받은 다음에 올해 1월까지 지금 선정 그 지역을 다 마무리한 상태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거에 대한 집행이 나오게 됩니다. 자금 집행이 환경과 정보통신 기술이 집약된 사업으로 역시나 물리적 보안, 특히 관제 시스템의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한 곳에서 모든 도시를 기획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CCTV 관제 시스템 중요도 높겠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딱 두 종목으로 관심 종목을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스입니다. 급격한 실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당사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영상 보안 기업으로 코로나 이후 무인 점포 확대 역시 당사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한 동작 감지, 인원수 카운트 등 분석 기술이 무인 점포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아이디스가 자체 개발한 딥러닝 인공지능 엔진으로서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해외 68개의 거래선을 확보한 아이디스가 매년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결산 순이익은 19억에서 112억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이후에 작년 결산 순이익은 200% 이상 증가할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가장 큰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는 대한민국 지자체 점유율 1위 이노뎁입니다. 네. 이노뎁은 정부의 그 최대 수혜주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이 다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560억 투입되는 정부 과제 핵심 수혜로 언급되고 있고 또한 이노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혜주로 종종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노뎁의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제품이거든요. 2022년도에 발생하는 신제품으로 서비스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노뎁을 CCTV 관제센터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물리적 보안 두 종목 아이디스, 이노뎁 둘 다 흑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바닥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으로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실적도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유망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뭐 어제장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 초반의 상승 탄력을 그다지 지켜내주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약간 좀 힘이 없다고나 해야 될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시장 자체만 이제 놓고 볼 때는요. 일단 바닥은 한 번 정도 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제가 한 16일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시장 어떤 중심점을 보고 있는데 16일이 그 1월달 FOMC 회의가 나온 이후에 이제 성명서가 나오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뭐 이 성명서 이런 것들 의사록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FOMC 회의 이후에 인사들의 어떤 연준 의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의 발언을 한 이후에 또 한번 확인하는 자리들 그게 바로 이제 의사록 공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아마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닥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없는 것 같고 2월 16일 날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한 번 더 문서화된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지금 내용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뭐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하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기업도 있고 떨어지는 기업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올해 전망이라든지 향후 전망을 좀 밝게 제시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안 좋아도 올해는 실적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기업들은 그나마 주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주가가 좀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 기업들도 잠시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다른 종목으로 뭔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기업들이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로 놓고 볼 때 무언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종목을 중심으로 장 초반 반짝 올랐다가 차익 실현도 상당히 빠르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오르는 것 같지만 자꾸 다시 장중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을 좀 보실 때 아직까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3월달 그다음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느 후보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무언가 확정적으로 이쪽 산업이 잘 되겠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도적인 산업이라든지 주도주가 지금 안 나오는 이유들도 전반적으로 대선이 지나고 나야지.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볼 때는 3월은 좀 중순이 지나야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선도 지금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변수 요인들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는 또 미국의 FOMC 회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나 돼야 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 3월달에 한번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를 이제 맞을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매를 그때 일단은 실제로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들이고 그때 또 이제 향후 전망들 나오겠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볼 때 3월 중순이 좀 지나야만이 지금 시장에 많은 변수 요인들이 하나씩 확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하고 투자하자는 투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반등에는 성공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장중에 힘이 없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반등을 할 때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 이런 의견도 요즘에 많던데 이쪽에 동의를 하시나요? 어떤 투자 의견이세요? 예, 뭐 오늘 CPI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7.2에서 7.3 정도
올라가는 걸로 이제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 비딩을 한다면은 다소 좀 안도를 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면 조금은 충격 여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자 국면인데, 일단 뭐 3월 FOMC가 시작되기 전까지 간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5회 정도 지금 미국 국채금리를 반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2월과 3월에 나올 만한 그 1월 이후의 지표들이 문제이죠. 그러니까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제조업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들이 좀 하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난 1월 달에 발표됐던 12월 지표들도 상당히 이미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흐름, 그리고 지금 인플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금리 인상의 경로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경기 지표가 꺾이니까 결국은 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그 목표치는 지금 뭐 2,770에서 뭐 2,820 정도의 기본적인 리바운딩, 그 되돌림 50% 정도의 목표치가 있는 상황에서는 2,80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다소 조금은 현금을 조금 늘려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2월, 3월에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다소 좀 좋지 않게 나올 때,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경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는 그 항구, 그러니까 네. 미국 쪽에 항만 쪽에 보면은 배들이 지금 거의 한 척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 해상에 굉장히 배들이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비치 항구 쪽에서는 거의 배들이 아예 없다. 그럼 뭐겠죠?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거죠. 완화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야기들이 하반기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 재개가 되고 리오프닝이 된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경제 지표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보이니까 아마 1분기 정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다소 좀 꺾이는 국면이 아마 마지막 쌍바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월과 3월에 이 지표 때문에 조금 주식이 놀릴 때 마지막 진바닥으로 보고 하반기 배팅을 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준다면 기술적 반등에서는 현금을 좀 늘려놓으시고 2월과 3월에 지표가 좀 꺾이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들어가면서 하반기를 위한 배팅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800선 정도로 올라오면은 현금화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